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강이죠. 네, 7강은 이 한국의 학교 그리고 교육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열이라는 단어는 이제 중요한 단어니까 어떤 단어인지 어떤 뜻인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국의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초등, 중등 교육기관의 운영인데 이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을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하죠. 의무는 이제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학년과 학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1년을 이제 두 개의 학기로 나눕니다. 1년을. 그래서 1학기와 2학기가 있죠. 1학기는 3월에 보통 시작을 하고 그리고 2학기는 9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기와 학기 사이에 방학이 있죠. 여름에는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의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초등교육기관은 이제 이거 하나죠. 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6세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학 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때는 이제 선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6년 과정이고 학교는 이제 공립학교가 있고 초등학교죠. 이건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어디로 가라고 이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립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추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3년이고 고등학교도 3년이에요. 근데 구분하는 건 이제 일반 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특수목적 중학교도 있습니다. 특수목적은 이제 예술, 체육, 외국어 이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제 대학 진학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가는 분들이 많고 특수목적은 이제 과학, 외국어, 체육 등 이런 특수 분야, 특별한 분야의 집중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다음은 이제 고등교육기관인데요.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초등, 중등 교육기관을 봤는데 초등, 중등의 이제 고등학교도 있지만 고등학교가 고등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대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되죠, 사람들이. 자,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는 이제 2년제, 3년제, 4년제인데, 이건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기간을 보시면 되겠죠. 2년 동안 다니는 대학교, 3년을 다니는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하는 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기술 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대학과 디지털대학이 있는데, 사이버대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아니면 이제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대학교들입니다. 다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여기 있죠? 대학교보다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곳이 이제 대학원입니다. 이제 구분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제 먼저 가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석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석사 과정이 끝나면 이제 박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교, 대학원 이 두 곳입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의 교육 환경, 교육을 하는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외국인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하는 학교의 교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 이런 외국인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니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를 제출을 해야지 입학을 할 수 있어요. 전학이나. 네. 자, 그리고 검정고시 제도가 있는데 이 검정고시는 시험이에요. 시험입니다. 시험이고 검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이제 해당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 학교에 입학을 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제 검정고시 제도라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입시 위주의 등의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좀 힘들어하는 이런 학생들을 이제 대신 여기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 중심,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런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교육이 맞으면 여기 이제 졸업을 하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중요한 교육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는 이제 의무 교육은 아닌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대부분 요즘. 네,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교육열이 뭐냐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말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니까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한다, 더 해야 한다,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대학교 진학률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자,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이 학력별 임금 격차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학력에 따라서 졸업한 학교에 따라서 임금의 차가 좀 크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지 이제 취업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임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결혼 등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의 교육열도 높지만 부모들, 이제 엄마 아빠의 교육열도 높죠.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교육열이 높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시 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성적이 좋으면 이제 그 지원해서 가는 방법이고,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 이 수능이 여기 밑에 있지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이 시험 점수를 통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제도를 정시 모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이제 수능이라고도 하고 수능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죠. 이 시험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을 해야지 이 시험을 볼 수 있겠죠. 실시는 이제 매년 11월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결혼 이주민의 경우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지원을 해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육열이 높으면 좋은 점도 있고 순기능은 이제 좋은 점이죠. 역기능은 좀 안 좋은 점들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죠. 이바지 않은 유능한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기여를 한다는 것이 이제 좋은 점입니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단점, 안 좋은 점은 사교육 열풍과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고, 그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입시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 대학에 입학하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이렇게 학원이나 과외를 하거나 학습지를 받아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이렇게 따로 돈을 더 지출을 해야 돼서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게 이제 단점,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학교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